지난 3월 1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하며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면 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버닝썬 사건은 물론 조국 펀드와의 연루 혐의로 노건 C&I 전직 대표가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게이트에서 버닝썬 사건마저 그 흔적이 드러나는 참으로 엽기적인 소식들 속에 국민들은 탄식합니다.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조국의 거짓말도 완전히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조국 부부가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검찰 수사가 결국 조국 부부가 당했다라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법 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 실망,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정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십시오.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 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국 강제 수사 역시 불가피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부담, 이해하고 또 우려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눈치보다는 정의를, 여론보다는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정도 혐의가 있는데도 지금 조국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과감히 수사하십시오. 이제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한 민심의 폭발은 티핑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1987년에 직선제 개헌 요구 시국선언 참가 교수가 1,510명. 그러나 어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참가 교수가 3,396명. 그리고 변호사 시국선언 서명운동도 65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학생들도 법치주의의 능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어제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나머지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정연설, 그 다음 주 월화수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본회의 및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및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별 이 관련된 비리 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컨대 지금 정무위원회에는 조국 가족 사모펀드 관련된 것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획재정위원회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분리기 과정에서 역시 세무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위에도 딸 스펙 조작 문제, 웅동학원의 사유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기정위에도 조국 관련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지금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 부처가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단체가 기관 단체가 많아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행안위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행안위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수상한 조국 펀드 투자 회사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것이고, 또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허위 변경 의혹이 있을 것이고, 부산시 부산의료원 뭐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의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 못한다 이러면서 상당히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사건 전모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조사 했습니다.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한다는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수사 중이라 국조 못한다는 여당, 이런 식으로 국민 민심 외면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심은 티핑 포인트입니다. 더 큰 어떤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여당이 툭하면 민생하자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보면 조국 덮고 민생 시작하자. 정말 여당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정책을 또 민생을 조국 물타기에 쓰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으로 헌정 질서가 모욕당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민생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지키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이 정권,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민생에 쏟아 부었다면 우리 경제, 우리 민생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예컨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 지금 요새 보면 상당히 우리 중산층이 없어지고 전부 다 1분위로 최하위 계층, 소득 계층으로 주저앉은 경우가 엄청 뭐 통계상으로도 많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이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조속한 통과에 앞장서고 이러한 업종별 차등 임금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 조국 덮고 민생하자는 여당 염치 없습니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